안녕, 건이와 보이수. 밤새 잘 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또 주말 금요일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좋은 음식과 영혼의 관계, 내용이 좋아서 오늘 읽어드리려고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내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마음에 드는가? 나는 이 질문을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고 다음과 같은 진지한 대답 덕분에 무척 감명받았다. 남을 돕는다, 깨어있다, 가르친다, 모든 것을 즐긴다, 학습한다, 재능을 발견해서 이용한다, 사랑을 이해한다. 이 대답들은 모두 진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특별한 대답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이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그랬듯이 누구에게나 삶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면서 밤을 샌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이 문제가 이성과 감성의 언저리에서 춤추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현학적인 단어들로 한껏 멋부린 것들이 아니다. 기본적이고도 훌륭한 질문들이다. 심오한 발견과 창의력과 자기 탐구를 일으키는 질문들이다.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존재인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한다는 생각은 그 의미를 잃는다. 내면에 대한 성찰은 변화를 일으키는 음식물 섭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변화는 단순히 음식에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지침에 따라 식습관을 바꾼다 하더라도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단순한 미봉책이 될 뿐이다. 항상 명심하라.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는 중이다.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몰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의문을 갖고 답을 구하는 행동이다. 어려운 질문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며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담해야 한다. 대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이제 시 쓰는 것을 막 배우기 시작한 젊은 시인 카푸스가 주고받은 유명한 서간문에서 릴케는 젊은 시인 카푸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풀리지 않는 모든 의문에 대해 참을성을 가져라. 의문 자체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라. 지금 구할 수 없는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직접 깨닫지 않으면 해답을 안다 해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모든 것을 실천하라. 이제 그 질문들을 실천하라.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으며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정신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고 기본적인 일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명이 충만한 음식을 먹는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정신과 더욱더 융합될 것이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계처럼 출근하고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퇴근하는 생활은 없다. 물론 그러한 일상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측면이 보다 큰 목적과 융합된다는 것이다. 정신을 위한 강력한 수단. 방금 새 집을 하나 샀다고 잠시 상상해보자.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사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붕이 샌다는 것을 알아챘다. 실내의 아름다움이 유지되려면 외부 건축물이 단단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고 확장되어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 몸이 튼튼해야 한다. 정신을 담는 그릇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정신은 그만큼 크게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진다.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유도를 배워야 한다든가 권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몸은 모양, 크기, 능력이 모두 다르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힘은 자신의 자아에 최대한 알맞은 영양분을 공급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정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우리의 육체가 활기차고 예민할수록 정신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육체가 균형 상태에 있지 않으면 정신을 느끼기가 한층 어렵다. 혹은 느끼게 하기는 가능하긴 하지만 육체적 고통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주의력이 소모된다.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주의력이 흐트러지는데 하물며 두통, 위장병, 발진과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다면 더 이상 말해 무엇하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것을 시도할 용기와 인내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완벽한 건강, 이상적인 대인관계, 훌륭한 직업, 애정 어린 가족, 더할 나위 없는 행복 등 스스로가 정한 이상량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목적에 집착할 뿐 아니라 조바심을 내기도 한다. 자동차를 타고 먼 곳으로 여행 갈 때 아이들은 몇 번이나 이렇게 묻는다. 아직도 멀었나요? 우리 집 아이들도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길을 가는 내내 나를 성가시게 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5km가 남았건 50km가 남았건 대답은 언제나 똑같다. 이 차가 멈추면 다 온 거야. 바꾸어 말하면 과정을 단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요한 건 여행하는 과정이니까. 의식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자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의식은 상자에 담아 두었다가 어떤 특정한 날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음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면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서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즉 자의식이 꿈틀대는 것이다.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켜면 방의 일부만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 방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고 또 그 방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을 켜면 갑자기 멋진 가구, 그림과 책상 등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인다. 자의식은 천장에 달린 전등과 같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양분을 많이 섭취할수록 자의식의 불빛은 더욱 강해진다. 정신의 성장은 규칙적이고 일당적인 습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깨어나서 영혼의 귀 기울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면 삶의 정신적인 부분을 고치시키겠다고 약속하라. 정신적 자아라는 씨앗은 이미 기름진 토양 위에 뿌려졌다. 양분을 섭취해서 그것을 기르는 일만 남았다. 정성을 쏟도록 하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뿌리가 있는 것은 기르기 쉽다. 이 책은 제목은 내 몸이 참 맑아지는 밥상, 할레 소피아 샤츠 시라 샤이만 공저 같이 지었대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독소를 쏙 빼주는 3주 정화요법 해서 또 식이요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도 채소와 과일, 육류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3주 만에 식이요법으로 당신 몸은 씻은 듯이 맑아진다. 이제 맑고 깨끗한 아기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랬는데 3주간의 식단이 나와 있어요. 어제까지는 고혈압 증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식단까지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일반적이면서 우리 몸을 건강한 몸을 위해서 방금 읽은 부분도 그런 내용이었죠. 일단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도
건강하다. 영혼의 집인 몸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부터 간단하게 이 책에서 좋은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이 뭐하니? 그거 엄마가 듣지 말라겠는데. 보리수. 건아, 그거 듣지 말고 나와. 배변했으면 나와야지. 옳지. 거기 배변만 하는 곳이고, 그치? 잘 알잖아. 보리수와 건이 안녕. 여러분도 활기찬 금요일 되세요. 저는 오늘부터 바깥 일상으로 바깥 활동 시작합니다.